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만 미치도록 사고 싶은 남자 천만여자입니다. 오후 시간을 맞이해 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들 한번 또 소통의 시간, 제가 또 떠들어대는 시간을 한번 또 마련해 봐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 좀 잘 나간다 하죠.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가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주가가 엔비디아는 주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그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난해하죠. 주가가. 그래서 어느 부분에 이게 뭔가 희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엔비디아도 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데 예전에는 뭐 그래픽카드 이런 걸 많이 만들었죠. 특히 PC에 그래픽카드를 많이 만드는 회사였는데 어느덧 벌써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AI나 그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제 대만 TSMC를 제치고 반도체 관련 업종 가운데 벌써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 시가총액 1위야 벌써 얘들이 반도체 쪽에. 참 황당하죠. 어떻게 무슨 뜬금없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1위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미국에서는 그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를 앞질러 가지고 벌써 시총 순위가 7위야. 7위.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냐? 7,438억 달러. 7,438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882조야. 88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반면에 삼성의 주가는 연초 대비했을 때 한 15.4% 떨어졌는데 한때 10만 원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가지고 막 증권사 전망치니 뭐니 애널들 막 유튜버들 난리였었죠. 결론은 뭐 6만 원대 떨어져 가지고 다시 7만 원 초반에서 오르락 내리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매출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적만 보고 판단한다면은 삼성이 실적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보다는 훨씬 앞서죠. 압도를 하죠. 삼성의 올해 상반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냐? 상반기만 21조 9천억이에요. 대략 9,400억 정도 되는데 약 5조 원을 웃도는 엔비디아는 한 5조 정도? 그 정도인데 몇 배야? 한 4배 정도가 더 많아. 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럼 시총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보다도 2배는 많아. 거꾸로. 근데 시총은 골 때리는 게 엔비디아가 더 많다. 엔비디아가 모르겠어요. 제가 880조로 했죠. 대략. 삼성은 419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향후 성장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배경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뭐 AI, 뭐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소프트웨어 파워에서 억하는 소프트웨어. 얘들이 소프트 쪽으로 굉장히 강세를 했어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힘을 길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투에서 보면 어깨에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기준 얼마나 올랐냐? 올해 얼마냐 주가가 엔비디아가 알고 봤더니 126.7% 정도 올랐어요. 126%는 올랐어.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가인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았다. 그 엔비디아는 그 초기에는 게임용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용 그 GPU 그래픽카드 그 처리 장치를 만드는 기업에 불과했어요. 근데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AI 쪽도 키우고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 뭐 이런 쪽으로 막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로 벌써 등극을 한 겁니다. 그 엔비디아는 자신의 주력 사업인 GPU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 GPU를 통해서 활용되는 기술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딥러닝이라죠? 딥러닝. 딥러닝이 뭐냐?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딥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하고 그 데이터 센터나 뭐 AI 기술 등이 그 GPU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GPGPU라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계산에 능해서 AI 딥러닝에 적합한 GPU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의 핵심인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엔비디아는 현대차, 벤츠 등 이런 자율주행 사업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어. 최근에 또 페이스북이 골 때리잖아요. 사명 변경을 했어요. 메타로, 메타. 아예 대놓고 그냥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발표하니까 시장은 엔비디아를 주목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상업은행 웰스파고의 그 애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나 상향 조정을 합니다. 목표 주가를 30%나 상향 조정한다. 이미 엔비디아는 그 메타버스를 4차 산업 시대의 그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했는데,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젠슨 황이죠. 젠슨 황. 이 창업자 겸 CEO인데, 지난해 10월에 그 GPU 개발자 대회에서 향후 미래는 그 메타버스 시대로 규정했다. 그래서 미래는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뒤를 잇는 가상현실 공간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협업 플랫폼 옴니버스를 내놓아가지고 현재 눈길을 좀 끌고 있어요. 근데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얼마냐? 3분기에 얼마였어요? 73조였죠. 지금 발표했는데 주가는 왜 진짜 이 모양이냐?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올해 초 9만 원대까지 웃돌던 주가가 현재 7만 원이니까 상당히 짜증나죠. 그냥 전 세계 기업 중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글로벌 탑10에 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애플, 아람코, 아마존 4곳뿐이에요.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삼전의 그 주가 부진은 그 반도체 시장 수요 부진하고 IT 공급망의 차질 등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4분기부터 발생할 그 메모리 업황 조정의 본질은 IT 공급망의 차질이다. IT 공급망 차질이라면서 중국 전력 제한에 의한 그 중국 내 IT 공장 중단은 메모리 산업에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삼전은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반도체 사업은 30%를 약간 웃도지만은 영업이익률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반도체 가격과 상승은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그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전의 그 비즈니스 모델도 주가 상승 동력에 영향을 미쳤는데, 삼성의 그 PR이 있어요. PR.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게 PR이 이제 14배에 불과해요. 14배. 그 엔비디아 PR이 얼마냐? 엔비디아는 115배야. 115배. 이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저평가고 밸류에이션은 완전 고평가된 거죠. 하지만 올해 기준 두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크게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어떤 국제 투자 전문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은 큰 공장을 갖고 있는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보다는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업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서 삼성전자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30조 원을 해마다 투자하는 자본집약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널은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또는 변화의 가능성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M&A나 사업 조직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삼전도 애플과 같은 그 iOS죠. 소프트웨어 이런 체제의 기술을 갖춘 플랫폼 기업이 될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구글의 자회사인 그 안드로이드는 구글에 흡수되기 전에 먼저 삼성전자 인수를 제안했는데 단컬에 가져다뺐다. 이거 참 골 때립니다. 결국은 이때 그 안드로이드 이거를 이제 2004년도 구글에 흡수되기 전에 삼성의 인수를 제안했는데 삼성이 여기서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이때 거절한 인간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 이때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했더라면은 삼성전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고 탑 기업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자체가 결국 주가를 지지부진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은 기업을 빨리 M&A를 해야 돼요. M&A를 해가지고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보세요. 참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 삼성보다도 더 못 버는 기업인데 무슨 시총이 2배야. 응? 참 이렇게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과 어떤 사업을 잘 중점적으로 해야 할지를 한번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AI,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하게 하다 보니까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변화가 있겠죠. 이렇게 좀 어리버리하게 있는데 주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향후 삼성전자의 그 변화와 그 추이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가 들리면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